네, 이번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박유석 교수,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용원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한 달 전에 6.17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이 대책으로 최근 무섭게 집값이 오르던 대전이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같이 묶이게 된 건데 네네.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대책이다.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뭐 당연히 그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한 효과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 지역도 뭐 규제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 기간이 좀 문제였지 네. 언제까지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네. 보이질 않군요. 네. 그러면 서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지금 직접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반응을 좀 보다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6.17 대책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6.17 지금 시장 분위기 이후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마치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불안함, 초조함, 그런 어떤 패닉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공인사들이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155명이 지금 폐업을 할 정도로 대전에서요? 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뭐 거래를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패닉 상태에 지금 도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수치도 있습니까?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6월 달 들어서 우리 발표하고 거래량이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네. 어떤 데이터의 오류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6.17 정책이 발표하고 나서 6월 19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5월 달에 계약해놨던 거, 진행했던 것들이 예. 소급해서 바로 실거래가 신고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건데 마치 착시효과다. 그렇죠. 착시효과 그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른 것처럼 지금 호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7월 달에 실거래 물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월, 8월 달 보면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면 폐업을 지금 걱정하는 공인사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 그만큼 거래량이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지역별 됩니다. 차이도 없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보면 물론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 과열 지역에 빠진 지역은 일부 지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 나머지 서구, 유성구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7.10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건데 이 대책의 핵심이 내년부터는 좀 다주택자 세금을 좀 많이 올리겠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다주택자들은 좀 집을 팔아라라는 신호를 같아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현 정부들로서 좀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7월 10일에 이제 나온 추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이제 규제를 좀 하게 됐거든요. 네. 기존에 있던 세금들을 다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다주택자에게 예, 집중이 됐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에서 투기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 때나 가지고 있을 때나 팔 때 부동산은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세금을 다 강화를 시킨 거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네네. 보유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재산세도 있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종부세. 있고, 종부세도 있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지금 손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제의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뭐 다른 방향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세금 부분을 좀 강하게 좀 그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확실히 내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라는 신호라고 저희도 읽어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다 팔고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어떤 무언의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지는 말아라라는 신호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이 7.10 대책 집값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보죠. 지금보다는
지금 섣불리 지금 710 정책, 6.17 정책을 섣불리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보거든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로 가면서 올 후반기 내년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지금 대전 시민들이 이걸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걸 네. 시간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건데 예. 실제로 대출이 안 되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출도 안 되죠. 그다음에 취득세 지금 2주택자는 8%, 법인이나 3주택자는 12%까지 지금 부과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1주택까지도 재산세를 지금 더 이번에 더 올렸잖아요. 지금 또. 그러면 이걸 이번 정책에서 보면 누구도 집도 사지 말고 보유하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정책이거든요. 어떤 퇴로를 좀 열어주셨어야 되는 거고 예. 또 대신에 소급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기존에 지금 샀던 사람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지금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소급 적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7월 10일부터 이후에 지금 파는 사람들 1가 2주택자들한테는 지금 중과세를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주택자들을 그렇게 지금 되고 취득세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주택자들을 8%, 12%, 양도세 같은 거는 이제 중과세 매기는 거는 이제 부과하는 거는 그런 내년부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좀 줬는데 예. 지금 가장 지금 궁금한 게 지금 8%, 12%이 지금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예. 중과세 부과하게 되면 과연 실수요자를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결론적으로 거죠. 좀 거래가 줄기 때문에 집값도 좀 잡힐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현실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 위험은 또 정권이 또 바뀌면 그게도 정부에 대한 또 정책이 또 그러면 부양책을 또 가야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좀 더 가면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질문인데요. 앞서 발표된 두 대책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연이어 발표가 됐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줄줄이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시장을 좀 혼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역효과는 없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줘야 되는데 네.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과 정부의 정책이 반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다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을 거의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뭐 투기꾼으로 뭐 몰듯이 이런 식의 지금 정책들이 조금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내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집을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구매하는 집마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투기하려고 너네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주택을 구매해야지 하는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는 조금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 부장님, 지금 사실 뭐 저희가 바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대전 집값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참 어렵지만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하방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하방 하락할 것이다. 예. 그럼 급락할 것 같다고 아까 예측을 하셨는데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치가 계속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올 후반기 넘어서 내년도에 접어들었으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규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수요자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거든요. 무주택 실수요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박 교수님. 네. 지금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분양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분양된 주택들이 오른 그 가격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그걸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분양, 그러니까 특별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특공을 좀 노리셔야 될. 공을 노려라.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나의 드리면, 지켜주시고요. 네,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했는데 안 되더라 하시는데 지금의 방법은 많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부장님. 네.
무주택 실수요자들 집 사야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권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분양 시장이 전에처럼 그 뜨겁지는 않을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이 기회를 좀 피해서 일반 분양 쪽으로 기회를 잡아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